전편 영상을 이어서 풍수지리 문제를 탐구해보자. 풍수지리는 명당을 지키기 위해서 풍과 수에 아주 많이 얽매이게 된다. 이때 양자역학을 풍수에 도입하지 않게 되면 이는 명당이라는 물리적 존재를 풍화작용과 홍수로부터 지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명당이라는 물리적 존재만 가지고는 명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는 자동으로 명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연유로 지금까지 고전물리학은 풍수지리도 완벽한 미신 내지는 주술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풍수지리에는 고전물리학이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양자역학의 핵심인 양자얽힘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 즉, 풍수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는 당연히 미립자 에너지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풍수지리에는 산자가 거주하는 양택의 풍수와 죽은 자가 거주하는 음택의 풍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산자가 이용하는 미립자 에너지의 세계와 죽은 자가 이용하는 미립자 에너지의 세계가 서로 아주 약간 다르다. 이 시점에서 양택 풍수와 음택 풍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택 풍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택 풍수는 주택과 실내 환경을 조화롭게 설계해 사람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통 지식입니다. 집의 방향, 입지, 그리고 내부 구조가 매우 중요하며 각각은 사람들의 건강, 운,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집의 입구는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므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침실 위치는 안전과 휴식을 고려해 진입로에서 너무 가까운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위치, 즉 부엌과 화장실은 재물운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배치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택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민하는 지혜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택 풍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택이란 고인의 무덤을 의미하며 풍수는 이러한 무덤의 자리와 주변 환경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음택 풍수에서는 지형, 방향, 토지의 기운 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산의 형세나 물길의 흐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리를 길지라 부르며 이는 후손들에게 번영과 안녕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지형의 기운이 상하지 않은 자리라면 후손에게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택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고 후손의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산자가 거주하는 양택에서 지리적 조건이나 죽은 자가 거주하는 음택에서 지리적 조건은 서로 똑같다. 즉, 풍수에서 지리적 조건은 명당을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측에서는 청룡으로 불리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좌측에서는 백호로 불리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뒤쪽에서는 주산이라고 불리는 현무라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에서는 안산이라고 불리는 주작이라는 산이 작은 물길을 조절해주고 안산을 훌쩍 넘어서 저 멀리에서는 조산이라는 산이 큰 물길을 조절해준다. 이때 안산이 조절해주는 작은 물길을 내수라고 칭하고 조산이 조절해주는 큰 물길을 외수라고 칭한다. 이처럼 바람과 물을 조절해준다고 해서 풍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 산이라는 땅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를 지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풍수지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 명당이 자리하게 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풍수지리 책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지리적 조건은 산자가 거주하는 양택에서나 죽은 자가 거주하는 음택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지리적 조건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의 활성화이다. 여기서 활성화되는 에너지는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를 말한다. 이때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를 생기라고 말한다. 이때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거의 빛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이고, 이는 또한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기는 이중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잠깐, 이때 전자의 성질과 대기의 전자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 중 습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공기에는 수분, 즉 습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습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하를 띤 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합니다. 습기가 많아질수록 공기 중 자유전자의 양이 늘어나며, 이는 공기의 전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공기 중 습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정전기 방전이 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의 습기와 자유전자의 관계는 전기공학, 기상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과학적 사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의 속도로 회전하는 전자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는 원자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자가 실제로 빛의 속도로 회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정확한 궤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특성에 따라 특정 확률로 존재하는 공간, 즉 궤도 함수 안에서 움직입니다. 흔히 빛의 속도로 회전한다는 표현은 전자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복잡한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로 전자가 운동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지만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자 운동은 에너지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학적 반응과 물질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의 움직임은 우리의 일상과 과학적 발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입자인 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하나로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매우 작으며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전자 궤도를 형성합니다. 전자의 발견은 1897년 영국 과학자 조지프 존 톰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가 원자 내부의 입자임을 증명했죠. 전자는 전류를 흐르게 하며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학 결합에서 원자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의 다양한 성질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작은 전자가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당에서 활성화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자유전자라는 밀입자 에너지이다. 그런데 자유전자라는 밀입자 에너지는 인간이 사는 대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대기는 에너지 덩어리로서 어떤 한 곳에서 조건이 맞게 되면 정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정체된 대기의 에너지는 자기가 보유한 자유전자라는 밀입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체가 보유한 밀입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장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 에너지장은 분지, 물, 계곡에서도 만들어진다. 이 문제와 에너지장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장, 즉 에너지 필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장은 물리학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는 개념으로 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과 주변 환경에도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물리적 물체와 생명체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는 지자기장이 있어 다양한 생태계와 기상현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생체 에너지장 개념은 의료와 웰빙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상, 요가 등에서 의식적인 호흡과 움직임으로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활용됩니다. 에너지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와 생명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 에너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지에 형성된 에너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지는 주변이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을 말합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특유의 에너지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분지는 공기의 자연 순환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정된 날씨 패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열 에너지와 기류가 특정 방식으로 고이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분지 내부에 독특한 열순환이 만들어지며 이는 안개나 특정 형태의 공기 흐름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장의 특성은 대기 오염 물질이 갇히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분지 지역은 때때로 미세먼지나 스모그 같은 문제가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특정 생태계 환경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특성이 환경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지의 이런 에너지장 특징은 자연과 인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수의 물 위에 형성된 에너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수는 단순히 물만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장은 물과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역학적 힘의 영역입니다. 바람, 온도 변화, 물의 흐름, 빛의 흡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에너지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현상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와 수생생물의 이동 패턴과 서식지가 이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호수 표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파동이나 열의 분산은 물의 산소 순환을 도와 수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에너지장이 주변 기후에도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자연의 복잡한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호수 위 에너지장의 작은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주변 자연을 관찰하며 교감을 나누는 노력 꼭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산골짜기에 형성된 에너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산골짜기에서는 독특한 지형적 구조와 대기 조건으로 인해 에너지장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기 흐름, 온도 차, 그리고 지구, 자기장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종종 특별한 전자기파나 자연의 힘이 집결된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장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는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직 대부분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특정 전자기파의 존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이 영역이 자연의 힘을 더 이해할 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바람도 에너지의 이동이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람의 과학적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바람이 발생합니다. 이때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즉 습기 또한 함께 이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기와 함께 움직이는 성분의 자유전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전자는 전기적으로 중립인 상태에서 공기와 함께 이동하는 작은 입자로 바람에 의한 전기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을 넘어 습기, 온도, 전기적 상호작용을 함께 움직이며 우리의 날씨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바람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명당의 조건에 대입하게 되면 명당이 바로 대기의 에너지가 정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명당의 좌우와 뒤에 산이 자리하면서 이곳에 대기의 에너지가 정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추가로 앞에서는 안산과 조산이 물기를 조절해주고 있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풍수지리 책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된 대기의 에너지는 바람이나 물길에 쉽게 휩쓸려 나가버린다는 특징도 있다. 이는 앞에 AI 대답에서 보았듯이 물이나 바람이 에너지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당을 보게 되면 3개의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2개의 산이 물길을 조절해주고 있어서
명당에서는 자동으로 대기의 에너지가 정체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때 대기의 에너지가 정체한 상태를 풍수에서는 기가 맺혔다고 말하고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장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명당을 겨울에 가보게 되면 명당은 아늑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게 한다. 그리고 이곳을 풍수에서는 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명당이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정체된 대기의 에너지는, 즉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은 자기가 보유한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를 통해서 산자의 몸에 들어있는 생체 에너지로서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게 되고, 죽은 자의 뼈에 든 에너지로서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도 활성화시켜주게 된다. 이때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서로를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핵심이다. 이도 AI를 통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전자와 전자기파의 간섭 현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전자는 원자 구조에서 벗어나 더 이상 결합 상태에 있지 않은 전자를 뜻합니다. 이 자유전자는 에너지를 가지며 이동하거나 진동할 때 전기와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과 같은 파동도 이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자기파들이 서로 만나게 될 경우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간섭은 두 파동이 합쳐지면서 세기가 강화되거나 약해지는 현상인데, 이는 파동의 크기와 위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간섭은 통신, 레이저 기술, 물리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자유전자와 전자기파는 현대과학과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전자와 전자기파의 간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명당에 정체된 대기 에너지는 산자의 미립자 에너지도 활성화시켜주고 죽은 자가 가진 미립자 에너지도 활성화시켜준다. 이때 정체된 대기의 미립자 에너지가 산자의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이때 산자는 자동으로 인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육체적 활동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고,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로 작동하는 신경의 활동 능력도 월등히 향상된다. 이것이 양택 명당의 효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체적 활동 능력과 지적 활동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동으로 권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권과 부는 건강한 육체와 활성화된 지능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런 사실들이 풍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풍수의 매력을 알려준다. 그래서 풍수를 양자역학으로 풀게 되면 풍수는 자동으로 자연의학이 된다. 즉, 양택 명당에 살게 되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자연의학의 극치를 말하고 있다. 즉, 풍수는 한마디로 양자역학의 극치이다. 이러니 풍수를 아는 사람들이 풍수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옛날 고전 중에서 풍수에 관한 책만큼 많은 책이 존재하는 분야는 없다. 즉, 풍수에 관한 책은 수백 권에 달한다. 거꾸로 인간은 인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기분이 착 가라앉아 버리는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는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을 권장하게 된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과 인체 에너지 활성 저조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를 넘어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 수준과 신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흔히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렵게 느껴지며, 이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가 충분히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은 수면 패턴의 변화와 식욕 저하 또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내 에너지 공급과 소모의 균형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운동, 영양 섭취를 통해 인체 에너지 활성도를 회복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명당에 자리하고 있게 되면 인체의 에너지를 정체한 대기의 에너지가 활성화시켜 주므로 운동이 필요 없게 된다. 즉, 이때는 인간이 명당의 에너지장 속에 있게 되면서 이 에너지장이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또한 자연치유 내지는 자연의학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즉, 풍수는 자연의학의 시발점이라는 뜻이다. 이는 풍수지리의 원리가 양자역학의 극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때 대기의 에너지를 통해서 무더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기의 에너지는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에너지의 중개자이다. 그리고 이때 대기에는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가 습기를 안고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양택 풍수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양택 풍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즉, 양택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이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줘서 이 양택 명당에 사는 사람의 두뇌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육체적 능력과 지능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권부를 움켜쥘 수 있는 조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음택명당의 이야기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 영상으로 미뤄보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은 풍수지리에 대해 탐구하는데 명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존재뿐만 아니라 양자역학도 고려해야 한다. 양택 풍수는 주택을 설계해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집의 방향과 내부 구조 등이 건강과 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음택 풍수는 고인의 무덤과 주변 환경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형과 물길의 조화를 중요시 여긴다. 풍수에서는 지리적 조건이 양택과 음택 모두에 적용되며 바람과 물의 조절을 통해 명당을 만들게 된다. 자유전자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미립자로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로 사용되며 공기 중 습기와 관계가 깊어요. 습기가 많을수록 공기 중 자유전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 사실은 정전기 발생에도 영향을 미쳐요. 전자에 대한 설명에서는 빛의 속도로 회전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로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해요.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전류를 흐르게 하고 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유전자는 대기에도 많이 존재하고 조건이 맞으면 정체된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에너지장은 의료와 웰빙에 활용되며 호흡과 움직임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지의 에너지장은 특정 환경에서 독특한 기후 패턴을 만들어내고 미세먼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수의 에너지장은 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큰 산골짜기에서는 특별한 대기 조건이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이나 초자연적 현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으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습기와 전기적 상호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체된 대기의 에너지가 명당에서 산자의 미립자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며 이는 육체적 및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며 이 간섭 현상이 다양한 과학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우울증은 에너지 수준을 감소시키고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쳐 만성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적절한 치료와 운동, 영양 섭취를 통해 인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명당에 위치하면 대기의 에너지가 인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운동이 필요 없게 되며 이는 자연치유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양택 풍수의 에너지장이 인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육체적, 지능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건데 음택 명당 이야기는 다음에 다룬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